수요보다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배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천수경을 다 끝을 냈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뭐 사시맞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사시맞이라는 말보다는 맞이불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시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시간을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서 이렇게 시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정오라고 하면 오시, 뭐 그 다음에 뭐 자정이라고 하면 뭐 자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쓰던 그런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이제 사찰에서 뭐 다 쉽게 사시맞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 언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맞이불공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대에는 더 맞다. 아니면 차라리 뭐 열시맞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요즘 시대로 치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시라고 하는 의미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불 같은 경우는 새벽 예불은 또 새벽 예불이라고 부르고, 뭐 저녁 예불은 저녁 예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시하고 또 이제 2시에 하는 예불이 있습니다. 2시에 하는 기도를 이제 미시에 한다고, 뭐 미시 예불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큰 절에서는 4분 정근이라고 해서 4번 이제 예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하는 4시, 그 다음에 2시를 이제 미시라고도 하고, 이제 저녁, 이렇게 네 번도 하고, 뭐 그때 스님들에 따라서 중간중간 시간에 기도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번, 하루에 6번 하는 데도 있고, 뭐 밤에 자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새벽 예불, 그리고 저희 이제 맞이불공, 그리고 이제 저녁 예불은 웬만한 큰 절이라면 뭐 지금도 똑같이 하고, 뭐 대종도 치고 법고도 치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도량석이라는 것도 돌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저희 보현사는 아무래도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빠진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예불을 드리고 이제 불공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맞이불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맞이불공을 이야기를 드리려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게 탁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탁발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공양이 있습니다. 공양. 굳이 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이 탁발이라는 것과 공양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뭐 같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데, 좀 약간 나눠서 말하자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설명을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맞이불공을 왜 사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맞이불공을 이렇게 다른 예불을 할 때는 밥을 안 올립니다. 근데 맞이불공 할 때만 이제 맞이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 맞이라는 뜻이 이제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뭐 음식이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들여 만든 음식, 뭐 공양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공양이라는 것은 음식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양이라는 거에는. 그래서 공양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맞이불공이라는 것은 탁발하고 연관이 됩니다. 탁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종교에서도 탁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인도 같은 데는 아직도 탁발을 하는, 그리고 이제 남방의 불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탁발을 하는 그런 이제 불교들이 남아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탁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조계종에서는 탁발을 이제 금지한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탁발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고, 아무 데서나 가서 이렇게 탁발을 얻는 이런 모습이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탁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어른들, 탁발을 한 그런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탁발에도 참,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은 저도 좀 여러 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탁발이라는 게 바루를 들고 이렇게 이 공양을 받으러 나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 탁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탁발을 하는 시간이 정오가 지나면은 이제 스님들, 비구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발을 받아서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공양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를 다 하셔야 12시가 지나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일종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탁발을 자주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탁발을 해서 그 탁발한 걸 가지고 이제 공양을 드시고 이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이 탁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집을 돌아서 하나도 공양을 얻지 못하면 그날은 이제 굶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도 탁발을 못해서 굶은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이 탁발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 수행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밥을 얻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나 자신을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 뭐 아집이라고 하는 것을 늘 내려놓고 나는 밥을 얻어먹는 존재다. 그리고 이 탁발을 하면서 이제 스님들이 가장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공양을 받지만 공양을 받는 대신에 좋은 이야기라도 한마디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리고 불교 국가라는 아니면 불교를 다 믿는다고 해서 이제 스님들이 가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더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공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공양에 대한 대가를 그분들에게 뭐 따뜻한 이야기나 아니면 따뜻한 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리고 돌아와서 이 공양의 소중함을 알고 공양을 드셨다라는 겁니다. 탁발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수행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바루에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줘도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같이 뭐 음식을 가린다거나 이런 의미는 그 당시로 치면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좀 훌륭한 분들은 이 탁발을 나가면 공양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공양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이 탁발을 해서 금강경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손을 씻고 가사를 벗고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같이 가져온 공양을 나누어 먹었던 뭐 그런 문화입니다. 이 승가라는 게 이제 그러한 식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처님께 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되새겨서 사시맞이 때는 정성스럽게 공양을 지어서 부처님께 이 공양을 올리는 것이 지금의 이렇게 사시맞이 아니면 뭐 사시불공의 기원이 됐다.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나도 부처님을 배우겠다. 부처님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그리고 잘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맞이 공양을 올릴 때 뭐 여러 가지 기원도 하고 내 스스로의 다짐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도 하고 이 사시공양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천수경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뭐 스스로에 대한 참회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뭐 공부 뭐 아니면 스스로가 발전된 방향도 있고 내가 발전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겠다. 다른 중생들과 나누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의식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고 저 역시도 이런 불공 또 여기 계신 보살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뭐 절에 오시는 분들을 포함하고 저희 보현사에 오시는 분들 외에도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계속 발언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같이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소중하게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대상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마지불공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에 와서 이 마지불공을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지어서 밥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불공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전체적인 불공의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개인이 스스로 이렇게 독불공이라고 해서 개인 스스로가 올리는 불공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손수 밥을 지어서 공양을 올려서 마지를 올리고, 또 스스로 이렇게 뭐 음식을 잘 정갈하게 만들어서 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넓게 벌어져서 이제 대중이 같이 올리는 공양.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밑에 공양주보살님이 계시지만, 공양주보살님이 밥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지어서 사시 마지 올리기 직전에 이제 공양을 올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 불공을 드리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제사라는 부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그냥 우선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시마지의 근본은 부처님이 탁발, 바루공양, 이제 탁발을 나가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처님을 믿는 후손들이 그래도 부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마지를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부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 부처님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남겨두신 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법들을 우리가 뭐 불법승삼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나도 이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마지불공을 계속, 그리고 끊임없이 정성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도를 왜 해야 돼? 이런 의문은 저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또 부모님이 본인의 자식들을 위해서 뭐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좋은 마음을 써주기만 해도 자식들은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대하고 밥을 지어서 먹이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하는 것도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일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부처님한테도 잘하고 내 주변의 분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공양을 받으면서 이 제가자들을 위해서 이제 법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승가의 모습으로 사는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물을 주는 재를 이렇게 주는 재물보시, 재공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법공양이라는 측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공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부처님 법만을 전하는 게 저는 법공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내 모습이 이렇게 잘 누구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런 게 다 법공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주변에 이렇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공양이, 아까 우리는 이제 공양 안에는 이제 식사를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굳이 말하면 이 공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행위, 그리고 이런 베품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님들에게 이제 이 제가 불자들이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뭐 그런 의미다라고만 예,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양, 부처님이 이 정오 전에 공양을 드신 유래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사시불공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지를 올릴 때 마지가 대체적으로 이제 쌀밥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이 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뭐 분명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 더 좋은 것이 많지만 뭐 조금 전만 해도 그 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공양 그리고 마지라는 것이 이렇게 쌀을 올리는 게 이렇게 지속화되지 않았나. 많이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육법공양이라고 해서 저희 뭐 요새 절들에 많이 합니다. 뭐 떡도 있고 꽃도 있고 향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음성공양이라던가 뭐 이런 공양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탁발을 나갔을 때 그리고 예전에 스님들을 걸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걸사. 이게 밥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 이 자세가 지금은 저는 이제 보현사에서 해주는 밥을 먹습니다. 아주 그 탁발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너무 과분하게 먹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 탁발 문화가 이제 중국을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처님 당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저희가 이제 승각의 거주지가 이제 도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면 탁발을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탁발을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탁발을 다녀와서 12시 전에 공양을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는 뭐 차가 있어서 좀 멀리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시간이 바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이제 도시가 있고 도시 이제 외곽춤에 이제 스님들이 살고 있는 이제 거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발을 하러 가서 돌아와서 이제 12시가 되기 전에 공양을 했다. 뭐 그랬는데 이 탁발 의식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선종이 생기면서 선종은 이제 중국의 불교에서도 후발의 이 불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도시나 근교에는 절들이 벌써 다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종의 절들은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니까 탁발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이제 그런 가풍이 선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중국에서 스님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 먹고 이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도 선종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같이 따라 들어와서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공양을 지어서 먹고 뭐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로 안에 뭐 고기가 들어와도 먹을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그치만 분명히 따져서 인도라는 나라는 거의 뭐 고기를 구경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지금 가도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예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됐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것이 더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살님들이 알고 있는 이런 스님들이 먹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이제 선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로 이제 그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불교는 뭐 통일신라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때까지는 다 귀족 불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님들이 제가 그 당시를 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예, 아마 잘 사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 이제 조선시대가 들어오면서 조금 스님들이 살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뭐 그런 모습이 뭐 분명히 있는데, 그건 이제 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일을 해서 공양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탁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절이 이제 산에 있지만 예전에 뭐 드라마나 이야기 같은 걸 보면 스님들이 걸망을 메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예, 탁발을 하러.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뭐 쌀도 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걸망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거 드시면서 사시기도 하고 이런 탁발 문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저는 어느 이제 노스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스님들 말이 바루를 딱 손에 들고 백화점 같은 데도 갔다는 겁니다. 예전에 조그만 백화점이었겠지만 그럼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불과 뭐 한 70년대 아니면 60년대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좀 있었던 문화였다. 그리고 저기 대구에 가면 뭐 칠성시장이라고 하는 뭐 시장들이 있습니다. 큰 시장들. 거기도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이렇게 하고 가면 이 돈이 막 쌓인다는 겁니다. 많이. 그러면 돈이 이렇게 넘쳐서 날아가면 스님들이 줍지 않고 그냥 쭉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거지들이 따라오면서 그 돈을 주워도 가고 뭐 그런 일화도 들은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탁발을 안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잠깐 드리면 요새는 이제 뭐 조계종 스님들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뭐 가게나 이렇게 목탁 치면서 이렇게 탁발 아닌 탁발을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제 저희도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이제 도반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제 도반이 무언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게에서 사장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왔는 줄 알고 사장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막 좀 뭐라고도 그러고 나 이제 물건 사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죄송하다고도 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는 탁발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밖에 다닐 때는 옷을 좀 깨끗하게도 입고 다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뭘 이렇게 보는데 이 탁발의 의미가 참 저희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 탁발을 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목적으로만 쓰여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참 이 세상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이 탁발이라는 문화는 굉장히 좋은 문화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뭐 예전에 부처님 당시 아니면 더 예전에 스님들의 모습을 본다라면 저 역시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또 이 시대의 변화 또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뭐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도 늘 이 탁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슴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양이라는 이야기도 뭐 아까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뭐 공양은 뭐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시, 법을 보시하는 것, 그리고 제식, 재물을 보시하는 뭐 이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제가 신자들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공양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음식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의복, 그리고 이제 뭐 침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약,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공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집이라는 형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나중에 뭐 기원정사나 뭐 주님정사 이런 정사들이 뭐 세워지긴 하지만 뭐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참 그냥 뭐 길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예, 충분히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제가 아는 저하고 아주 친한 도반인 스님인데 이 스님도 참 예,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인도에 가서 저는 인도에 갔어도 그렇게까지는 예, 못했습니다. 이 스님은 그냥 인도에 가서 그냥 길에서 그냥 누워서도 자고 예, 나중에는 처음에는 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막 모기도 좀 괜찮더라.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덥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운데도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의외로 예, 자기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었다,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예, 들어봤는데 저는 지금의 생각으로는 왜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 예,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밖에서 이렇게 충분히 잘 자는 사람들도 예, 많이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수행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이 수행자들, 예, 출가자들이 가져야 될 물건이 예,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내가 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 좋긴 좋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저 역시도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물건을 예,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참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뭐 제 마음 한켠에서는 좀 부끄럽다라는 게 예, 사실입니다. 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옷도 안 입는 옷도 굉장히 많습니다. 옷도 왜냐면 사람이 입는 옷만 입기 때문에 안 입는 옷들은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참 빨리빨리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예,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예,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확실히 이런 물건들이 되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문화가 이 수행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더 열심히 한번 수행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삶을 좀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물건을 줄이는 게 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각이 확실히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물건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예, 내 생각도 그거에 걸맞게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뭐 무소유다, 뭐 비워야 된다, 내가 가진 걸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당연히 생각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보살님들에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전문적으로 스님들 같이 출가를 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수행도 하시고 하지만 좀 정리된 공간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리라는 정의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정리는 쫙 잘 맞춰져 있고 딱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군가가 뭐를 찾으라고 해서 5분이나 10분 안에 찾으면 정리가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막 지저분해도 잘 찾는 사람들은 잘 찾는다는 겁니다. 그치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정리는 그냥 통 같은 거 있으면 그 안에 다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절대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정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할 때도, 줄을 잘 맞춰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좋지만, 예, 만약에 줄을 잘 못 맞추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면 나는 정리되어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특히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는 또 물건이 더 많이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너무 노예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는 잘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좋다. 그러면서 이 공양이라는 것, 나보다 이 공양이라는 의미를 알아서 내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공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부분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질적으로만 주는 게 절대로 공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공양을 우리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누면 또 나에게도 좋은 공양이 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지면 주변도 좋아지고, 주변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고, 이런 게 늘 같은 사이클이고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기도도 하는 분이라면 우선은 내가 먼저 공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보다 못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늘 평온하게 그냥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공양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자세, 좀 후덕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덕이 많다고 해야 되나 라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더 즐겁고 더 평온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붓다 배우기, 제가 마지불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불공을 드리는 의식이나 이런 건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천수경하고 반야신경을 하면서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저희 이제 법요집이 한글로 잘 돼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가피를 바라는 것이고, 공양을 잘 올려서 복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발언을 하는 것이고, 다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냥 맞이, 그리고 탁발, 공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공양을 하는 마음을 늘 낼 수 있으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끊임없는 공양의 길이고, 우리가 아니면 탁발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알면 또 내가 좋은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법보시가 되는 것이고, 물건을 안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절에 와서 잘 배워서 내가 행동을 잘 하기만 해도 이건 역시 다 법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남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은 내가 더 바르게 잘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선은 내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기도하면서 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